민선 8기 전북도 조직 개편이 수정안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의회 심사 단계에서 일자리 경제국 폐지 대신 교통소통협력국 신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쌀값 정상화법이 여당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호남터널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일어나 오전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긴급 대피했고 승용차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삼국시대 백제가요 정읍사의 의미를 기리는 문화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이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민선 8기 전북도 조직 개편안이 교육 업무가 중요시돼야 한다는 전북도 의회 의견에 따라 반려된 바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심사 단계에서 일자리 경제국 폐지 대신 교육소통협력국 신설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전북도의 첫 조직 개편안이 전북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후 수정안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북도가 기존 조직 개편안을 철회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한 수정안을 살펴보면 일자리 경제국은 교육소통협력국으로 변경됩니다. 일자리 경제국에 있던 일자리 민생경제과와 금융사회적 경제과는 교육소통협력국으로 이관됩니다. 청년정책과는 기획조정실로 다시 돌아갑니다. 일자리 경제국에 있던 국제협력과는 대외협력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23일 중 입법 예고 후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내일 중으로 입법 예고가 나갈 거예요. 이번 회기에 하려고 하니까요. 입법 예고 나가고 나서 이제 긴급하게 해서 아마 다음 주 초에 의견을 또 전부 취합할 겁니다. 전북도의회는 기존 조직 개편안이 기업 유치 업무에만 치중됐다며 수정 의견을 내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안에 교육 업무 독립성 의견이 반영되면서 통과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들하고 또 회의를 할 거예요. 해서 그게 오케이 되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바꿔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빨리 우리 그 8선 우리 그 지사님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애만 이렇게 맞으면 서서히 이것도 바꿔가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아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북도는 긴급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이번 회기 내에 조직 개편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 조직 개편은 오는 30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추진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쌀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이른바 쌀값 정상화법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여당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동참과 함께 양곡관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호남터널 인근에서 차량 화재가 일어나 오전 한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22일 오전 10시 20분쯤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호남터널 인근을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긴급 대피했고 승용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백제가요인 정읍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의미를 기리는 문화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제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와 공연까지 이틀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로 떠난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아내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가요인 정읍사의 한 소절입니다. 문학적, 음악적,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를 재조명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읍사가 가사까지 전해지고 또 이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게 1300년이 넘은 유일한 옛날 백제 가요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읍의 자랑이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올해 33번째 열리는 정읍사 문화제는 사랑 그리고 그리움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덕행을 기리는 제례를 시작으로 악의 백미인 궁중음악 수제천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인기 가수의 공연과 불꽃놀이도 더해집니다. 행사장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간식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인기 가수 축하 공연과 가요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마련돼 있으니 정읍으로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의미를 기리는 이번 문화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교육청의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가비 지원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실지 전북도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참가비 지원이 위법이라는 현직 교사의 주장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삼아 153만 원의 참가비 가운데 세계연맹에 납부해야 할 103만 원을 지원 조례안으로 발의했습니다. 글로벌 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도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0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참가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9월 22일은 1년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 자동차를 타지 말자는 세계 차 없는 날입니다. 교통량을 줄이고 지구 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으로 자리를 잡았죠. 일상에서 차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출근을 할 때에도 차를 타야 하고 또 볼 일이 있어서 외출을 할 때에도 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누군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하겠죠. 이 세계 차 없는 날은 대중교통이나 생계형 차량이 아닌 자가용 운전자들이 환경을 생각해 자발적으로 운행을 자제하자는 겁니다. 차량 10부제나 5부제도 시행되고 있고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서 자가용보다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게끔 하는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이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 일부일 겁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혹시나 외출하실 일 있으시다면 차는 잠시 집에 두시고 조금 일찍 나가서 주변 풍경 즐기면서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의 민주당 내 권력 교체가 전북 정치판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는데요. 지난 3구 대선 때 민주당의 무소속 인사에 대한 조건 없는 복당 후 폭풍이 지방선거에 이어 차기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으로 당선됐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민주당 상임 고문으로 임명이 됐는데요. 국민의당으로 당선돼 민평당 원내대표였던 유성엽 전 의원도 민주당의 복당 이후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산갑에서 3선을 지낸 이춘석 전 국회 사무총장도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어 22대 총선은 세대 교체와 중진 바람이 동시에 부는 일대 혼란이 예고되는데요.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6일 지방선거 결과를 언급하고
민주당 탈당 경력보다는 중진의 역할론이 더 강세를 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무소속 복당 등 지지층의 통합론에 힘입어 민주당에 복당한 지 단 4개월 만에 이 도지사 입성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정원율 익산시장과 이학수 정읍시장도 지난해 연말 복당해 곧바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면서 지방선거에 승리한 바 있습니다. 지방정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권과 당권을 장악하면서 전북 정치 지형도 개파 간 벽이 허물어지고 또 정치 중심 세력도 점차 바뀌고 있다고 말했고요.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동영, 유성엽, 이춘석 전 의원 등 3선 이상의 중진들의 경쟁력이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영화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영화인 신문고에 접수된 사건은 46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342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성폭력과 폭언, 폭행 등의 뒤를 이었고 부당해고, 저작권 분쟁, 산업재해 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